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최근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같이 한번 듣고 올까요? 때 대통령들 5년차 지지율이 다 10% 초중반대였거든요. 국민들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내온 정부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또 문재인 정부 이제 마지막 해다 보니까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궤적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주 가혹할 정도로 또 평가를 좀 낮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최재성 정무수석 또한 신뢰와 응원을 더 받겠다 이런 각오도 밝혔지만 특히 좀 주목된 건 현 정부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임기 5년차, 집권 5년차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조금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는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2월에 새 정부가 취임했죠. 그래서 집권 5년 차면은 사실상 대선을 하는 해고 임기가 살짝 끝나는 해인데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탄핵 때문에 5월에 선거 즉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임기 5년 차고 내년 6년 차에 대선이 열리고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한다면은 4.5년 차 정도 돼야 됐겠죠. 물론 이제 이전에 정권의 현재 대통령 이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이 문 대통령보다 낮은 분들도 있고 높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단순 비교보다는 현재 국민 다수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지지율은 30% 떨어지고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60% 안팎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지금 국정을 쇄신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점을 고민해야 되는데 마치 이전 정권과 비교해서 우리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한다면은 많은 국민이 실망을 할 거고 최근에 약간 문 대통령이 어떤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 국정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가려는 건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냥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 팩트체크를 좀 해보려고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근데 최재성 수석의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집권 5년째 가장 높은 파란색이 현 정부, 문재인 정부고 밑에가 이제 이전 정부인데, 이전 정권인데 제일 높은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낙폭이 또 크다는 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출발한 정부죠. 역대 정부 중에 대통령의 탄핵 이후 출범하게 된 정부는 최초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그래프도 나오고 있지만 집권 1년차 1분기 그러니까 정권이 시작될 때의 지지율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 과반에 못 미치는 표를 득표했는데 막상 1분기 1년차에는요. 지금 80%를 상회하는 지지율이 받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후보 문재인을 찍지 않은 사람들도 이 탄핵 이후에 출범한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출발 선상에서 전임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탄핵 국면, 국정농단 촛불 시위로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정권을 교체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그 기대감이 2년차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 2년차 때가 바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이 즈음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이 남북미 화해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이벤트가 끝난 이후로 2년차 하반기가 되면서 이 지지율의 낙폭이 굉장히 컸고요. 쉽게 회복이 안 되는 추세인 게 문제인 겁니다. 4년차 1분기 때 유독 회복되는 추세는 코로나 1차 유행 때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의 대응에 한번 힘을 실어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 2년차 이후로 계속해서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좀 도드라지는 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반면 또 하나 대비되는 게 지금 이명박 정부 지지율인데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집권 출발점 시작하자마자 광우병 파동으로 아주 밑으로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정부가 시작할 때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낮게 깔리는데 이명박 정부만
낮게 떨어졌던 지지율이 오히려 집권 중반기에 올라가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지지율의 단순한 수치보다는 시작 전보다 정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더 많이 받느냐, 아니면 초반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기대에 못 미치느냐, 이런 관점에서 추세적인 분석도 곁들여야지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이전 정부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부분은 조금 단순한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재성 정무수석은 지지율 하락에는 일단 크게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변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새해는 통합의 해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조상호 부대변인님, 저 지금 지나간 화면을 한 문장으로 한 언론이 정리했을 때는 부동산 사과하고 민정수석, 경질성 인사하고 포용에 호응하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 임기 5년 차에는 지금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대통령도 조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 1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국민들과 그 대통령 내지는 그 정부와의 그 인식의 간극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을 대통령께서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포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임기를 실천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이 기조를 바꿨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혹시 제대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에도 공감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같이 표현하신 걸로 봅니다. 예. 일단 완벽한 기조 변화보다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처음 사과도 하면서 좀 포용으로 가겠다 이런 논의. 그러니까 국민들과의 인식의 간극이 있었던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과를 표시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보다 더 앞장서서 나서보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리거나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진보 인사들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는 듯합니다. 정권의 직격탄을 날린 그들의 목소리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공약이나 말 이런 것은 참 화려하고 현란했는데 지금 4년 차가 됐는데 실천 내용이 텅 빈 상황이거든요. 보수 세력하고 차별성을 보일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 전에 야당과의 협의 속에서 잘 되지 않고는 전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욕먹는 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합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진보 인사 가운데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원로 인사들 좀 모아봤는데 김 변호사님, 특히 이 홍세아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비판 수율이 좀 높고 있어서 실제로 홍 전 대표가 하는 말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좋은 인상이나 화려한 수사에 대한 호호 감정이 작용하고 이런 감정에 빠지게 되면 진실과 허위를 분간하는 이성을 마비시킨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노사모 탄생에 사실은 이제 지역주의 타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조금 환호를 하면서 바보 노무현을 사랑하는 노사모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팬덤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걸 이제 홍수아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던 일, 정책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어떤 특별한 정책이나 정치적 지향성에 대한 어떤 찬반이 아니라 그냥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들 그런 것을 가지고 좋고 나쁜 이의 감정을 작용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게 어떤 이성의 작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은 어떤 감성의 작용이다. 지금 보시면 이런 감정에 빠지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팬덤은 차이가 있다라고 홍세아 교수는 진단하고 있는 거죠. 홍세아 전 대표 말고도 최장집 교수는 실제로 모든 문제를 여론이라는 이름의 의견 집단에 기대어 결정한다. 이게 혹은 요즘에 저희도 어디서 탑10에서 여러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친문 강성 지지자 팬덤 이걸 좀
언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최장집 교수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연구의 최고봉인 원로 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목소리가 큰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예전에 여러 연구나 저서를 통해서도 해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 민주당에서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얻는 그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 강성 팬덤의 여론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단순히 여론을 따라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주당이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는 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또 대통령 사면 논란 관련해서도 전직 대통령 사면들에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최장집 교수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있었을 텐데 이낙연 대표의 입을 통해서 친문 지지층의 여론을 한번 확인해 본 것이다. 그때 만약 민주당 당원들이나 친문 지지층에서 반발이 크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였을 것을 예상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뭔가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당원과 국민을 설득해서 나아가는 정치가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정치.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이 최장집 교수의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요. 예. 국민의힘을 포함한 이 대한민국 정당이 모두 다 새겨들어야 될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원로들 등 돌린다. 뭐 이 얘기까지 하나씩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치권 이슈와 청와대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현 정부는 내년 5월까지인데 뭔 5년 차냐. 6개월 후에 진짜 5년 차 되면 그때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혁의 길은 험난한 길, 그러나 가야 할 길. 지지율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전진. 대통령을 응원하는 댓글도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예. 천사 같은 아기를 죽도록 폭행한 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다음 댓글 볼까요? 예. 빨간 등에 횡단보도 건너갑니까? 법이란 건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쓴소리를 하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나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총장과 다를까? 직접 정치에 뛰어들면 지지율이 팍 꺼질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해석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밑에서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방역 방해 혐의,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추위가 좀 가니까 미세먼지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 집콕, 자가격리 혹은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송인 이희재 씨네 집에서 아래층에 있는 분들이 층간소음을 호소해서 이희재 씨 측이 좀 사과한 얘기까지 있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 당연히 1위는 정의 재판 얘기였고요. 실검 명시 정리합니다. 다음 주제 또 하나의 정치권 이슈가 남아있습니다.